자, 앞에서 우리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 배웠습니다. 집 바깥에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던가요? 이번에는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엄마 대신 돈을 벌어오는 로봇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엄마 대신 돈을 벌어오는 로봇이 있대. 삐리삐리, 나는 엄마 대신 돈을 벌어오는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번 아이들이랑 놀면 되고 일은 로봇이 다 하니까요. 얘들아, 로봇 찾으러 가자. 제가 한창 부동산 투자를 하러 다니던 시기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옆 동네 아파트 구경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로봇 찾으러 가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짜 로봇인 줄 알고 그 로봇 어딨냐고 막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어떤 동네에 살고 싶어 할까? 너희들은 어떤 동네에 살고 싶어?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장난감 가게가 가까워야지. 저희 둘째는 장난감도 좋아하고 먹거리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소비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 이런 곳들을 선호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쇼핑몰이나 먹을 게 많은 상권 가깝고 너희들 학교도 가까우면 진짜 좋겠다, 그치? 그랬더니 지하철을 좋아하는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지하철이 가까워야 돼. 그래야 빠르게 어디로든 갈 수 있지. 엄마 회사도 빨리 가고. 맞아, 그걸 역세권이라고 불러. 엄마 아빠 직장이 가까운 곳이라면 더 좋겠지? 그러면은 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서 너희들이랑 놀 수 있잖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지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다는 것도 서서히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뭐뭐 할까? 뭐뭐 하겠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여기서도 계속합니다. 아이들과 계속 다니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어느 순간 느끼더라고요. 엄마, 여기 놀이터 진짜 좋다. 우리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깨끗하고 정말 재미있어. 이 정도면 일 잘하는 로봇 같은데? 라고 어느 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일 잘하는 로봇. 로봇은요,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 내 이름은 자본이야. 이렇게 로봇에 자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요, 자본이 돈을 벌어온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디엔가 자본을 묻어두면 그 자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은행에 저금을 해두면 이자가 불어날 거고요. 주식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 대신 그 기업의 회사가 일을 해가지고 주식이 올라갈 거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자본소득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로봇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특히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 두 번째, 앞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먹는 우리 라면, 이 라면의 뒷면을 보면요,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주식회사 땡땡, 이런 회사 이름이 뒤에 적혀 있는데요. 아마 거의 인식하지 않고 그냥 라면의 브랜드로만 고르고 하실 거예요. 마트에 가면 수많은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감자 과자와 저 구석에 있는 감자 과자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셔가지고 과자의 뒷면을 한번 돌려보세요. 혹은 과자의 경우에는 앞면에 회사의 브랜드가 크게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은 특정 어떤 회사의 과자만 한번 사보자.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회사라는 개념이 뒤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과자 자체만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라면,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근데 누군가 그 뒤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 이름 찾기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남자아이들이라면 특히 더 어떤 게임 같은 요소를 섞어가지고 경제교육에 접목하시면 좋은데요. 두 아이들에게 하나씩 통조림을 주고 회사 이름을 누가 먼저 찾을까 시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먼저 찾았습니다. 둘째가 들고 있는 저 통조림의 글씨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엄마, 회사 이름은 찾았는데 그 앞에 주라고 써 있어. 이 주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엄마의 경제교육은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라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뒤에다가 공장이라고 단어를 조합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그 과정이 있죠. 공정 과정이 쭉 나오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거대한 기계, 재료가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막 돼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는 형태의 어떤 제품이 되고 그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에 담겨져 나오는 것까지 쭉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우와 신기하다 정말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어때 보니까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못하지. 이렇게 커다란 기계를 내가 어떻게 사? 그래 맞아. 그래서 이런 공장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돈도 모아서 회사를 짓고 공장을 만들거든. 이렇게 모인 여러 사람을 주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모은 돈을 주식이라는 걸로 바꿔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해. 주식회사는 누구 하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규모도 어느 정도 클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겠지. 우리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아옵니다. 근로소득이죠. 그리고 회사는요.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사업소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주식 발행을 했고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본을 투입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본으로 돈을 버는 자본소득.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소득의 형태를 다 만날 수 있어요.